정치권 뉴스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또 소환이 됐습니다. 또 책을 썼더라고요. 예, 그렇지 않아도 4.7 재보선에서 여권이 참패를 하면서 조국이 참패의 원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국이 소환이 됐었는데 좀 뜸하는가 했더니 이번에 조 전 장관이 조국의 시간,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런 주제로 이런 제목으로 해서 책을 냈어요. 과연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렇게 책을 내도 되는 건가요? 이 사람도 정말 장관까지 지낸, 본인은 걸핏하면 고위공직자를 지낸 사람으로서 꼭 그걸 붙이더라고. 예. 그래갖고 청와대 민정수석하고 장관한 게 어마어마한 일이야. 이 보통 사람들 기죽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조국 장관을 제가 아까 판사 검사가 나와가지고 뭔가 그 법원이나 검찰에 이야기하려면 20년은 적어도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조국 장관 며칠 했습니까? 한 달도 못 했죠. 그러니까요. 이런 분이 고위공직자 지냈다고 뭐 민정수석도 고위공직자니까 하지만 그것도 뭐 우리가 그 우리 방송가에서 쓰는 말로 어공늘공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통적인 관료로서 어떤 생활을 한 게 아니고 어떤 뭐 정권의 바뀜에 따라서 잠시 한 건데 있죠. 예. 그 뭐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그렇게 운운하는 자체가 그건 안 맞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지. 예. 고위공직자 출신으로서 뭘 아까 김호수 차관의 그 수임 문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분들의 생각은 이 겉으로는 고위공직자인데 내막은 내심은 전혀 고위공직자와 관계없다. 그리고 있죠. 저는 조국 장관의 특성이 어떤 사회의 관심을 안 받고는 도저히 못 견디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법대 교수하면서도 계속적으로 SNS에 글 올리고 이런 걸 보면은 자기 글을 저도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자꾸 그 SNS 하다 보니까 제가 올린 글에 누가 좋아요 이런 거 안 달면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예. 댓글 안 달고. 그러니까 그게 SNS를 오래 하다 보면요.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보통 서민들로서는 그게 뭐 SNS라는 게 장난은 아니지만 뭐 그냥 자기가 그 평소 생각을 풀어내는데 자기 말대로 고위공직자 출신이 있죠. 예. 자기 글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계속 받고 싶어 하는 거 이거는 조금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심을 받고자 하면 그 글 내용이 자꾸 과격해지고 예. 이런 그리고 고위공직자 그리고 사회의 어떤 지위를 차지한 사람이 자꾸 과격해지는 건 결코 좋지 않은 그런 사회예요. 네. 근데 저는 이 조국 장관이 이 책을 왜 냈을까? 이게 과연 자기 재판에 써먹으려고 냈을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결국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조국에 대한 조국의 가장 큰 대척점은 윤석열로 보이거든 지금요. 예.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 개혁에 아주 완강하게 저항한 인물로 만들겠다. 지금 여권에서 윤석열이 대통령 안 되는데 지금 모든 걸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정권의 뭐 고위공직자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그 여당의 뭐 송영길 대 이런 사람이 이야기하면 또다시 무슨 싸움이 되니까 예. 조국 장관이 자기가 피해자로서 자기는 피해자로 생각할 거예요. 예. 어떤 그 윤석열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 이걸 위한 것이다. 그 책이 뭐 그래가지고 그 책인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안 만들기 아, 그렇군요. 일환이다. 아, 그렇게 해서 네. 그러시는군요. 그건 뭐 책 낸 게 뭐 그거 외에는 예.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판을 지금 받고 있고 그런 앞두고 이 책 내는 게 무슨 이유입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죠. 그걸 그 책을 내더라도 진짜 조국 백서 마냥 흑서 백서 다 있는데 백서 마냥 예.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딱 받고 그 책을 내는 건 좋다 이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다. 전 뭐 한명숙 그 전 총리의 그것도 비난을 하고 있지만은 예. 그 유죄를 갖다가 그 무죄 받고 그게 진짜 무죄인지 유죄인지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는 그게 무죄라고 해서 진짜 무죄로 안 믿어지지만 예. 그래도 대법원에서 무죄로 났으면 있죠. 그때 책을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억울했다. 그게 좋아요.
지금 1심 재판 아직 뭐 1심도 지금 진행 중인데 예. 그것도 김미리 재판장이 막 끌어붙여 가지고 지금 그 책을 내는 거는 재판에 대해서 그거 기능보다는 결국은 아까 9개월 남은 예. 윤석열용이다. 그리고 되게 참 이번에 웃겼던 게 있죠. 그런 책을 냈으면 자기 지지자들한테 한 권씩 그냥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주는 건 좋아요. 예. 근데 SNS에 내가 이번에 이 책 냈다고 올렸어 또. 예. 그러니까 지금 7월 1일부로 뭐 다음 달인가요? 예. 6월 1일부로인가? 뭐 6월 이렇게 1일부겠죠. 예, 발간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벌써 저게 교보문고하고 몇 군데 1위로 올라왔대. 15,000부가 예. 벌써 나갔답니다. 예, 주문이 1위로 올라왔고 그다음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별점을 5개 줬더라고. 어떻게 안 읽어봤는데 별점. 그러니까 이게 대깨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조국에 대한 무조건 지지자들. 예. 이런 사람들은 뭐 이 책 내용하고 관계없어요. 조국이 책 냈다 하니까 그냥 무조건 좋은 거야. 예. 아, 이때까지 윤석열 때문에 참 마음고생을 좀 했는데 아마 조국이 마음고생한 것보다도 조국 지지자들이 마음고생이 컸을 거예요, 아마. 아, 이 책 냈다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예. 그 책을 읽고 그 책에 있는 조국의 주장을 그대로 또 앞으로 막 그러겠죠. 부풀리면서 댕길 겁니다, 아마. 우선 뭐 이 수익 면에서만 보더라도 15,000구가 벌써 인쇄만 계약이 해도 상당한데. 됐고 추가로 4만 부를 지금 인쇄를 하고 있다. 대깨문이 한 몇 명 됩니까? 한 20만 원을 봐야죠. 그럼 지금 20만 서초동 예. 집회에 나왔던 사람들, 조국 집회, 그 사람들이 이제 한 20, 자기들은 100만이라고 하지만 다 합치면 한 20만 원 되겠습니까? 그 제가 사람들이 보면, 예. 요리 왔다 저리 왔다 하고 이제 거기에 문자 날리고 하는 사람들은 한 3만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2천에서 3만 명. 그러니까 조국 책이 이번에 20만 부는 팔리겠네, 최소한. 그렇게는 좀 어렵지 않겠나. 아니, 그런데 최대한. 5만 부만 팔려도 이게 15,000원인가 이렇게 나가는 것 인쇄가 같아요. 나옵니까? 그럼 20%면 3,000원이고 아니, 5만 모르겠습니다. 부면 1억 5천만 원. 아, 괜찮네요. 어쨌든 뭐 그건 여담이고요. 예, 예. 지금 조국이는 법정에 가서는 전에도 여러 차례 우리가 목격했지만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형사소송법인가 있죠. 예. 그 148조. 진술 거부권이. 예. 아니 거기 가서는 진술을 안 하고 예. 왜 법무장관가 된 사람이 한 사람이 법정에 가서 진실을 밝혀야지. 거기서는 진실을 안 밝히고 지금 이 책에다가 진실을 밝히겠다는 거예요. 여기 부분은 그동안 검찰, 언론, 보수, 야당 카르텔이 유포한 허위 사실 때문에 이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카르텔들이 허위 사실을 막 뭐 유포한 그런 것 때문에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그러니 최소한의 해명을 해야겠다. 뭐 이런 식의 그 서문을 달았더라고요. 그러면은 재판에 가서 하면 되지. 꼭 책으로 해야 합니까? 근데 우리 변호사들 중에 이제 뭐 형사 사건이 아니고 어떤 법률적 주장하잖아요. 예. 이때까지 아무도 대법원 판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법률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 참고 자료 내는 게 자기가 쓴 논문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자기가 쓴 논문을 자기 이론이죠 결국 그걸 주장하고 그 참고 자료로 밑받침하는 자료로 자기가 쓴 논문을 내요. 아마 조국 교수도 아마 그 이걸 재판에 활용하려나요? 이 책을 제출할지 예. 뭐 그건 모르겠는데 농담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그 책 내용은 조국 교수의 주장에 불과하지 예. 어떤 사실 인정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겠죠. 조국 교수가 참 정말 안타까운 게 형사법 강의를 했거든요. 네. 로스쿨에서. 거기 뭐 아주 우리나라 대가라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런데 형사법상. 검찰이 기소한 것도 그렇고 제가 그 조국 교수에 대해서 쭉 저기 종편에 나가서도 이야기했고 그다음 고 교수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은 검찰이 있죠. 일방적으로 기소한 게 아닙니다. 우리 최강욱도 지금 집행유예 받았나요? 받고 그다음 여러 가지 뭐 동양대학교 전부 다 그 증거 나오고 다 했지만은 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기소를 했어요. 근데 이걸 자꾸 그 증거들은 전부 다 그러면 위조됐다는 건지 그 봐서는 안 된다는 건지 이 조국 전 장관이 만일에 그 법조인하면 일종의 법조인이라 합시다. 실무관 아니지만 교수를 했다 그러니까 어떤 증거에 대한 반박을 해야 돼요. 네. 증거가 잘못됐다. 그게 위조됐다. 그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장으로 네. 난 그런 사실 아닌데 검찰이 어떤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서 그리고 윤석열은 검찰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그 없는 사실을 갖다가 꾸며내 가지고 자기를 기소했다. 정치적 수사, 네, 그런 표적 수사했다. 주장을 거의 하는 주장이에요. 그건 주장이에요, 주장. 이거는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한참 탄핵 재판이나 형사 재판 할 때 그 부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부인이라 그래요.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면은요, 우리나라 피고인 중에 한 90%는 나가야 돼. 전 부인하면 나가야 돼. 그래서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자기 주장을, 일방적인 주장을 실은 책을 펴내고 하는 거, 이거는 여론이 뭐 동하지도 이제 그게 응하지도 않겠지만은 그런 거고, 근데 그런 거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결국 윤석열을 목표로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서문에도 자기는 검찰개혁의 사명을 수행하다가 날벼락을 맞았다. 날벼락이죠. 아니,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날벼락을 맞은 거지. 예. 검찰개혁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자기 딸, 아들 지금 거짓 스펙 이런 것들이 다 밝혀져 가지고 정경심 씨는 재판장한테도 아주 후원계를 단단히 받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래가지고 법정 구속까지 됐잖아요. 자기 부인은. 그런데도 날벼락이라고 하고 있고. 확정 편향이라는 게 참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더라고요. 그거 이게 이제 정서적으로 또 호소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족의 피를 펜에 찍어서 이 글을 썼다. 아이고 무서워라. 아니 가족들 피를 흘리게 만든 사람이 조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잘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예. 그 지지자들한테 폐부를 콕콕 찌르는 그게 이렇게 말하면 읽는 사람은 가슴이 찡하잖아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면은 가족의 피를 그게 이런 표현을 우리 옛날에 혈서라 그러면 있죠. 예. 내가 정말 억울한데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혈서 예. 안중근 의사 뭐 이런 것 같이 혈서를 쓴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어떤 우리 국민들의 어떤 피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정서 예. 이걸 악용하는 거죠. 그건 제가 저는 옛날부터 그 단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단식 투쟁 예. 정치인들 그걸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의 목숨이 지구보다 더 무겁다고 그러는데 그걸 이용해서 자기 정치적 그 주장을 갖다가 관철시키고 이건 안 맞다. 그래서 저는 여권 야권을 가리지 않고 단식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자기 주장이 옳으면 법적으로 정당하게 주장해가지고 그걸 그 설득을 시키는 맞지. 나 죽을 테니까 나 죽는 꼴 안 보려면은 내가 실제로 유죄 맞더라도 무죄 해줘. 이건 안 맞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반인이 그냥 일반 정치인들은 정치만 해가지고 평생 먹고 살아온 사람이니까 그런 억지를 부리는 거 저는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법도 모르고 이런 저같이 법적인 어떤 논리적인 사고방식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떤 목숨을 김영삼 대통령도 잘하는 게 단식이고 다 그렇더만요 보니까. 예. 그런데 제가 수십 번 말하지만은 조국 전 장관은 법조인, 본인이 뭐 법조인이나 그러니까 네. 법조인입니다. 법조인은 있죠. 논리와 그 다음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뭘 싸워야지 이런 이것도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향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피로 저항하겠다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너도 피 흘려라 이거야.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이 표현을 쓰는 거 저는 전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피를 찍어 이거 끔찍해요. 저는 사실 들어보면은 끔찍하죠. 예. 야,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했으면은 가족들의 피를 짜내가지고 그걸 펜에 묻혀가지고 글을 쓴다? 이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도 있죠. 절제해야 됩니다. 자제하고. 이게 우리 사회에 공부를 했고,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고, 자기 말대로 고위공직을 지낸 사람은 있죠. 이런 표현을 쓰고 싶겠죠. 싶어도 자제를 해야 된다. 그런데 조국은 그런 감성팔이를 정말 잘하는 것 잘하죠. 같아요. 이 책을 수백만 명의 촛불 시민에게 바친다. 여전히 험한 길 묵묵히 걷고 또 걷겠습니다. 이렇게 갖고 감성에다가 그냥 확 호소를 해요. 그런 호소할 거 있으면 재판에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재판에서는 안 통하니까요. 거기서는 증거로 하는데 뭘 통해요? 증거가
저쪽에서 명백하게 증거 다 나와 있는데 들이대니까 벌써. 예. 그게 뭐 반박할 거리가 아니, 없으니까 묵비권 행사해 버리고. 정경심 교수가 있죠. 예. 징역 4년 받았잖아요. 그게요, 판사들이 4년이라면 엄청난 형입니다. 뭐 살인도 아니고, 뭐 엄청난 그 돈을 그 재벌 회장이 횡령한 것도 아닌데 4년이라 그러면 있죠. 판사들이 있죠. 우리는 형을 정한 거 보면 있죠. 이 범죄가 얼마나 입증이 된가를 대충 짐작할 수 있다고요. 예. 판사가 자신이 없으면 집행유예합니다. 실형 유죄하더라도. 왜냐하면 혹시나 잘못돼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무죄되면 구속돼 버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 하는데 3년도 아니고 4년을 징역 1년 실형도 아니고 4년을 할 때는 있죠. 이 진짜 누구 말대로 그러잖아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누가 그랬더라. 하여튼 이 판사가 볼 때는 있죠.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증거가 너무 명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뒤집힐 확률 없다. 그러면 있죠. 정경심 교수가 그럴 정도면 있죠. 지금 공범아닙니까? 예. 조국 교수는. 이런 상태에서 뭐 정말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있죠. 공인으로서 자세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이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내니까 뭐 야당에서야 예. 재판 중에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 아니냐. 정말 멘탈이 갑 정도가 아니라 위선과 이중인 간의 진면목을 보였다. 지금은 반성하고 성찰할 때인데 지금 이 책을 낼 때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여권에서야 당연히 또 편을 들고 나서 그러겠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이제 추미애가 제일 먼저 쌍집행위를 들고 나섰네요. 조국 시대에는 개인은 사가 아니라 검찰 개혁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촛불 시민 후 개혁의 역사다. 뭐 이렇게 하면서 조국을 편들고 나섰어요. 거기다가 이낙연이도 최근에 언론 보도는 조국의 그런 그 입시 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인 언급을 한 것 같더니 그게 아니고 MB 때고 뭐 이런 제도를 잘못 만들어 갖고 그 제도 피해자라는 뜻이라고 또 썩 꼬리를 내렸더라고요. 그러고는 이 책에 대해서 정말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러면서 나섰어요. 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말하고 똑같네요. 뭐. 근데 아까 제가 추미애 전 장관의 이 SNS 글에 대해서 그 시민들의 댓글 많이 봤거든요. 예. 거의 뭐 말로 좀 표현하기가 민망한 예. 그런 이야기 많아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제가 오늘 우리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이 정권의 기승전 촛불이에요, 항상. 예. 모든 걸 촛불을 갖다 대고 이 촛불 그때 광화문에 나왔던 사람들 그 여망이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도 방송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최순실이가 대통령의 어떤 무소불위 권력에 붙어가지고 자기 사적 이득을 취한 거 여기에 대한 저항이었어요. 예. 그때 아마 거기에 나왔던 사람들 아무리 인터뷰해도 내 검찰 개혁을 위해서 촛불을 들고 왔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당시에. 아니 여 변호사님이나 저나 그때 이제 방송에 많이 나갔고 또 그 촛불의 의미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상당히 우호적인 평가를 했고 그 자리에 가서 오랫동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검찰 개혁 얘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최순실이가 예. 대통령을 갖다가 붙어가지고 지 사익을 취했다는 거 이런 대통령의 권한이 결국 촛불 민심에 정확한 거는 무소불위에 예. 대통령 권한은 제어되어야 한다. 그거죠. 통제되어야 한다. 통제 안 된 대통령은 권한은 폭력이다. 예. 이거였어요. 예. 그런데 이 정권에서는 뭐라고 그러면은 전부 다 촛불 민심이라고 그러는데 기승전 촛불. 예, 기승전 촛불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착각하고 있는 게 있죠. 촛불이라 그러면 이거는 정당한 거니까 이 촛불을 든 우리에게 반하는 말을 하는 것은 부정이 정의가 아니다. 불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17년에 그 집권했을 때는 국민들이 많이 쏘아줬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4.7 보선에서도 보고 다 봤지만 이제 촛불에 대해서 있죠. 이 정권이 맨날 한 게 그 세월호하고 촛불인데요. 이제 좀 식상해요. 촛불에 대해서.
자꾸 들이대는 네, 것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촛불이라는 게 우리는 분명히 대통령의 폭주에 대해서 그 제한을 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한 걸로 알았는데 오히려 이 촛불 민심이 만일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말을 안 했지만은 했다면 검찰 너가 뭐 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랬죠. 예. 예. 그렇게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뭐 했냐 이거 민정수석부터. 우병우는 거기서 뭐 그러니까 하고 뭐 있었냐. 했냐 이거예요. 당신도 다 알고 있으면서 그냥 눈 감아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거죠. 우병우가 검찰을 갖다가 통제해가지고 박근혜가 최순실을 그렇게 이렇게 국정농단하게 만드는데 아무런 제동을 경고등이 예. 못 울리게 했지 않느냐 이거야. 예. 아마 지금 그때 촛불 든 사람 우리가 2016년 10월로 돌아가가지고 2017년 3월까지 촛불 든 사람한테 검찰의 개혁에 대해 뭐 생각하냐 그러면 이 말 했을 거라고요. 예. 그랬을 겁니다. 대통령 최순실이 구속 안 하고 뭐 했냐? 박근혜가 대통령이라고 놔둔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권 그대로 들어봅시다. 울산 원전 사건, 울산 선거 사건, 탈원전 사건, 나임 옵티머 사건, 태양광 비리 이런 거 검찰 뭐 하냐고 그랬을 거야 아마 지금. 그때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권력 비리를 왜 눈 감아 주었느냐. 근데 이 정권에서도 지금 권력 비리 수사하니까 윤석열을 쫓아낸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것도 그때의 검찰 개혁 요구나 지금의 검찰 개혁 요구나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면 똑같아요. 예. 다만 그 대상만 바뀌었을 예. 뿐이지. 그렇게 말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말 못하겠죠. 말 못하니까 이 조국을 내세워서 지금 그래서 여건이 있죠. 이 조국 교수가 낸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결국은 답 아시겠죠. 기승전 윤석열. 근데 이제 조국만 이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추미애는 윤석열 때리게 아주 그냥 최전선에 서 있어요. 그 역할 맡고 장관이 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나와서도 퇴임한 이후에도 계속 윤석열만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의 가족 뭐 이런 것까지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책까지 여기도 낸다네요. 대담집을 내가지고 조국하고 둘이 이제 쌍라파를 불어대겠다는 게 윤석열 죽이기. 그러면서 이제 대권까지 선언한다는 거예요. 도전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자기들 경선할 때 계속 윤석열 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우리가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윤석열이 혼자 큰 게 아니고 민주당이 키워준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이런 일을 하는 거는 있죠. 윤석열 계속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하고 추미애가 나대면은 윤석열은 더 계속 그리고 거예요. 우리 4.7 재보궐선거 때 봤잖아요. 생태탕 이야기하는 게 있죠. 국정농단, 국정 실패에 있죠. 묻혀버리면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윤석열한테 그게 안 돼요. 그리고 그 타격을 조금은 입힐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착각을 일으키는 게 있죠. 윤석열이가 그 꽃길만 걸어온 그런 사람이면 조그만 타격에도 있죠. 휙 넘어질 수 있어. 우리 그렇죠. 반기문 총장 봤잖아요. 워낙 꽃길만 걸어온 사람이 되니까 뭐 음봉 문제, 지하철 승차권 문제 해보면 휙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구수를 한 사람, 구수. 얼마나 많은 모욕을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거든요. 아니 박근혜 정권 때도 또 쫓겨가고 어디로? 이후의 이야기니까 제가 고시 공부를 하면 알아요. 우선 서울법대 나온 사람이 구수하면요. 주위의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되게 멸시의 눈으로 봐요. 그러겠죠. 무능하다. 이제 그만두지 뭘 그러니까요. 저러나. 취직이나 해가지고 그걸 이겨낸 사람이에요. 그 구수를 이겨내고 구수 아니고도 사수만 해도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쌈수로 끝나더라고요. 그러다 잘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우선 요직을 안 줘요. 검찰이나 법원의 요직은 4학년 때 합격해가지고 그다음 뭐 머리 좋다고 소문 나고 연수원 실력 좋고 연수원 실력 좋고 이런 사람을 그 검찰 법원에 들어올 때 벌써 총장이나 대법원장이 총회를 해요. 그러겠죠. 머리도 물론 좋겠지만 구수하고 들어오면요. 왜냐하면 시험 합격한 우리는 딱 연도하고 나이하고 나오잖아요. 무능하다 이래 된 거예요. 무능하다. 사실은 그거하고 좀 관계없어요. 무능하고 왜냐하면 어떤 연대가 안 맞아가지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의 능력은 파악 못하니까 그 시험 합격 언제 했냐가 참 중요한 그걸로 돼요.
연수원서 성적이 좋아도 구수했다 그러면 우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이 검사 초임 때 그 빛을 못 본 거예요. 못 본 데다가 아까 말씀하신 박근혜 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러니까 맨날 찬밥인 거야. 그리고 그 검사들 있죠. 이 잘 나가는 사람한테도 검사들 투서를 진짜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들이 가진 권한이 워낙 컸기 때문에. 예. 그리고 검사는 있죠. 꼭 그 원한을 가진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직업이에요. 판사한테도 원한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러겠죠. 왜냐하면 그 수사받았던 예. 피의자들은 무조건 그럼 투서를 많이 합니다. 네. 그게 윤석열 총장도 검찰에 20몇 년 있으면서 많은 고초를 겪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꽃길만 걸은 사람이 있죠. 맨날 정권 수사하고 이러니까 투서가 별로 없어. 근데 꽃길 안 걸은 사람 맨날 도둑놈 이런 거 수사하면 투서가 많아요. 사기 이런 거 하면은. 그래 윤석열 총장이 그런 걸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 윤석열도 이때까지 고위공직자 출신들 보니까 몇 대만 때리면 지풀에 넘어지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윤석열 총장은 인상도 그렇고 예. 맷집이 있어 보여요. 예. 그리고 살아온 경로가 이 사람이 어떤 지금 이 정권의 패기에 때리기에 쉽게 굴복할 사람 아니다. 오히려 이게 계속 키워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